언론이 사실상 이제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끝까지 이제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꼬드기는 중입니다. 빨리 집을 사자. 금매 말고 뭐 다른 주택들도 많이 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데요. 저런 말에 놀아나면 인생이 순식간에 그냥 어떻게 된다? 빚쟁이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빚쟁이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매우 우울해집니다. 뭐 빚지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빚 때문에 몰락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빚지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부모가 빚지고 뭐 나몰라라고 놔둬버리면 가정이 파괴되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그냥 그런 걸 보면 그냥 스토리로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지옥이고 죽을 때까지 허덕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20대 30대들이 빚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될 때부터 그럴싸한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온갖 개소리에 놀아나면서 있잖아요. 새 아파트 아니면 좀 괜찮은 아파트 뭐 전세라도 들어가자. 아니다 그냥 사자. 이러면서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대출을 잔뜩 낍니다. 뭐 둘이 맞벌이 하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어쨌거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남자 뭐 신용 다 땡기고 여자 신용 다 땡기고 둘이 풀로 해가지고 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5억 빌리고 6억 빌려가지고 집을 7억짜리 8억짜리 집을 덜컥 삽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 대출 이자를 원금하고 같이 내려고 하면 한 달에 200만원 250만원 내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50만원이 나중에 좀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면요 350만원 되고 그러면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그냥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도 이제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30년 대출하는데 40년 대출도 요즘 되게 많이 하죠. 40년 대출하면 30살에 빌리면 언제가 됩니까? 만기가 70살이에요. 70살. 70살까지 일할 수 있겠냐? 쉽지 않은 얘기죠.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꼬드김에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그 빚을 다 갚냐? 중간에 갈아타지. 시세 차익 보고 돈 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기 있는 말에 놀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하게 빚내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빚내고 난 다음에 그 빚을 갚는데 원리금 갚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허덕이잖아요. 허덕이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왜 저렇게 신혼부부들 상대로 집 사라고 계속 꼬드기겠습니까? 신혼부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현실 감각이 없거든요. 경제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꼬드기기 쉽고 살살살 긁으면 그냥 넘어오거든요. 지금 집 사야 된다. 집은 언제든지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지금 사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건 괜찮죠. 근데 여기 뉴스 제목에 연소득 2억인 부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연소득 2억인 부부라고 하면요. 뭐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뭐 삼성전자에 뭐 직급이 되게 높은 뭐 수준 정도 돼야 그래야 연봉이 억억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게 쉽냐고요. 그런 맞벌이 부부를 보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운 것처럼 자꾸 언론이 얘기하죠.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저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똑같냐?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갈 때 그냥 서울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제 비중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변에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눈에 많이 밟히냐고요? 아니죠. 매우 드물죠.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근데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라 해도 대출을요 5억 7억 받으면요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봉 2억 받는 임원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뭐 10억짜리 15억짜리 집 사는 게 매우 뭐 아주 서슴없이 결정하는 게 가능할 것 같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미쳐가지고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는데 저 가격에 산다라고 하면 꼭지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매우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년 40년 동안 그 원리금을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절대로 쉽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데 너무 수월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늘어났고요. 그들이 지금 영끌족들이 이제 못 버티다 보니까는 경매로 이제 우두두 물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 등신 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앞으로요.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집니다.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집 사가지고 금방 부자 될 것처럼 욕심 부렸다가는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그냥 사두면 오른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렸다가 집을 금방금방 샀다가는 인생이요. 개병신 됩니다. 조건이 없는 개소리들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포나 서대문 등의 수요가 몰린다. 25평짜리도 10억 이하로 거래가 된다. 그럼 되게 싼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요. 이래저래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걸 너무 소홀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금방금방 쉽게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우려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소홀하지 않은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차근차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이제 잘 궁리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망되더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저 언론들의 속셈은 뭡니까? 부부들을 상대로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무리하게 비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뜯어먹겠다라는 개수작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쉽게 욕심 부려가지고 쉽게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끝장난다. 지옥이 된다. 수십 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미친듯이 일만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둘러보고 고려하고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집을 정말 사야 될 시기는 언제다? 사람들이 아무도 집 사지 않겠다라고 할 때,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이제 집값 오르는 걸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집을 산다라고 하면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세금 깎아주고 5년간 양도세도 면제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시동세 깎아주고 양도세 면제해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곳이 줄을 설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서둘러 사라, 빨리 사라, 지금 사라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거의 다 뭐다? 가짜다, 사기꾼들이다, 양아치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고 보고 살펴보고 요모조모 다 따져보고 결정해도 하나도 느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집을 사는 건 2026년이나 27년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2024년 4월, 지금은 적어도 집 살 시기가 아니다. 24년, 25년, 올해와 내년은 그냥 지켜보고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